20번 볼게요. 자, 실수티해범위 나와 있고요. 두 함수 fx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fx부터 구해봅시다. fx는 자,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정리할게요.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함수죠.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양수인 부분이 양쪽으로 흩어지는 범위죠. 그래서 양수가 되면 식이 그대로 나와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됐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루트 3보다 클 때 또는 뭐 등호 붙여도 상관없죠. 반면에 자, 이제 음수가 돼서 나오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루트 3과 그 다음에 루트 3 사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대충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기울기가 음수인,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한 직선 gx하고 얘네들이 만나는 4개의 점. 그럼 4점의 교점이 생기려면 직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이때만 교점이 4개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y는 gx는이죠. 예.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일 때고, 근데 그때 교점을 차례대로 x1, x2, x3, x4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x1과 맨 끝에 있는 x4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t를 연립을 한 거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양수인 부분이잖아요. 양수인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예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 거죠. 그 함수가 요거예요. 양수일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음수, 위로 뒤집힌 형태, 요거죠. 요 사이에 있는 거. 요 함수입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이 위의 식하고 연립을 할 때는 양쪽 끝에 x1, x4가 교점이 될 테니까 얘네들이 이 방정식의 두근이 되는 거지. 자, 옆으로 이항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0이 되고, 이거의 두근이 x1, x4니까 이거의 두근의 합 x1 플러스 x4는 1이 되겠고, x1, x4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반면에 x2하고 x3의 경우는 자, 이제 반대로 뒤집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t하고의 교점이겠죠. 됐죠? 그럼 이제 이항을 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 이거의 두근이 x2, x3이야. 됐지? 일단 그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뭐가 나와 있냐면 x4 빼기 x1이 5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자, x4 빼기 x1의 제곱은 x4 더하기 x1의 제곱 마이너스 4 x1 x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방금 구해놓은 값들을 적용을 해봅시다. x4 빼기 x1은 5라고 했으니까 25 이렇게 될 거고, x4 플러스 x1이 1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괄호 열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자, 전개해보면 25는 1 플러스 4, 3, 12 플러스 4t가 돼요. 따라서 4t가 12가 되기 때문에 t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다 완성이 되죠. 자,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x제곱 마이너스 x
자, t가 3이니까 마이너스 6. 얘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x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러니까 x1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x4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20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x하고 t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0이 되네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자, 이거의 두 근 중 작은 근 x2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둘 중에 큰 근 x3이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자, 여기 x3과 x4라고 했으니까 그게 지금 여기 정확하게 잘 표시했네. 여기가 x3이야 0이. 그 다음에 여기가 x4고 그 x4는 지금 가장 큰 값인 3이겠죠. 그래서 이때 이 직선과 이 gx가 직선이죠. t도 구했으니까 얘는 이제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t가 3이라고 구했으니까 우리가 그것과 이 곡선으로 그러니까 fx랑 둘러싸인 부분은 두 개의 함수가 다르죠. 어딜 기준으로? 루트 3을 기준으로 달라지니까 자, 인테그랄 자 0부터 루트 3까지는 됐죠? 위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아래에 있는 함수는 자 꺾어 올라간 이 함수죠. 그걸 빼면 플러스 x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에서부터 3까지는 역시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자 요거 꺾어 올라가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로 바뀌지 않은 부호가 바뀌지 않은 그 함수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의 dx를 하면 되겠죠. 자, 결국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루트 3까지는 x제곱 플러스 x를 dx 하면 되겠고요. 자, 루트 3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u의 dx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적분을 해봅시다.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0부터 루트 3까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6x 루트 3부터 3까지죠. 자, 그럼 얘는 루트 3을 대입해서 자 3루트 3이니까 3을 갖고 나면 루트 3 이렇게 됐고 플러스 자 2분의 루트 3 제곱해서 3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하고요. 3 세제곱하면 27. 그 다음에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루트 3. 자, 플러스 2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3의 제곱 9에서 루트 3의 제곱 3을 뺀 값. 그 다음에 플러스 6.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3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전개해주면 3 하니까 9 되고 그 다음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3 약분돼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건 2분의 6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6, 3, 18에 마이너스 6 루트 3이 됩니다. 됐죠? 네, 정리합시다. 자 그럼 일단 2분의 3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다가 요거 하면 12 하니까 2분의 3 플러스 24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루트 3 2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27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뭐라고 한 거죠? 이것을 p-q 루트 3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p의 값은 2분의 27이 되겠고 q의 값은 4가 될 테니까 자 pq 곱한 값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pq는 2분의 27 곱하기 4가 돼서 2 해서 5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1번. 자, 그림같이 곡선 y는 2의 x-m제곱 플러스 n과 y는 3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그랬어. 자, 그냥 얘를 알파, 3 알파라고 하고요. 얘를 베타, 3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3알파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연립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만 정리합시다. 2의 x-m 플러스 n은 3의 x제곱.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어차피 연립 안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나머지 조건들을 이용해서 우리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연립이 안 되는 식이라. 그죠? 그럼 먼저 BC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C는 이제 y는 3x의 수직이면서 베타, 3베타를 지나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고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베타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자 플러스 3분의 베타니까 3, 3, 9에 3분의 10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점 C의 좌표는 0, 3분의 10 베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세 점 다 구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문제 뭐가 나? 일단은 조건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일단 2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A를 지나는 그죠? 그 지나는 직선의 x절편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이 D. D가 이 CA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외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C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고 A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있잖아요. 점 C가 지금 여기 Y축에 있고 하니까 그냥 여기 A에서 수선을 내립시다. 그냥 이렇게 여기로. 그럼 여기가 지금 알파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됐지? 그러면 똑같이 이게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도 5대 3의 비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비율이 2가 되겠지. 비율이야.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야. 비율 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는 좀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길이로 봤을 때는 이 점의 D의 좌표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알파, 그럼 D는 뭐가 되는 거? 여기가 지금 알파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는 2분의 5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죠. 비율이 그렇게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x좌표가 그렇게 되면 y좌표도 똑같이 그런 비율을 가져야 되죠. 닮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여기 y좌표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 C의 y좌표는 3분의 10베타고 여기는 또 3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에요. 그죠?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자, 여기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됐죠? 거기 대응하는 게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게 여기잖아, 지금 현재. 그지?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니까. 이제 y의 입장에서는 요거죠. 그 다음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게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닮은 삼각형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큰 삼각형을 보면 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비율이 2대 5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자, 3분의 10베타에서 그 다음에 3알파를 뺀가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거 대. 그 다음에 5에 해당되는 0부터 3분의 10베타니까 그냥 3분의 10베타죠. 아, 그게 역시 2대 5와 같다. 자, 그럼 이렇게 곱해줘서 3분의 20베타는 자 5를 곱하면 되죠. 이렇게 5를 곱해서 3분의 50베타
마이너스 5, 3, 15 알파와 같다. 자, 그럼 옆으로 이항해보면 15 알파는 넘어와서 3분의 20베타 빼니까 30베타, 즉 약분해서 10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로 나눠주면 결국 우리는 5로 나눠주니까 3알파는 2베타와 같다 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알파를 베타로도 바꿀 수가 있고 베타를 알파로 바꿀 수도 있죠. 근데 잠시 보류합시다 일단.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0이라고 알려줬어요. 그죠? 그럼 20이라고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 알잖아요. 우리 그걸로 하면 되죠. 아니면 뭐 두 점 사이 거리로 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하고요. 0, 3분의 10베타, 그 다음에 알파, 3알파, 베타, 3베타, 그리고 0, 3분의 10베타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20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 넘기면 40이 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절대값 3알파 베타,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3분의 10베타 제곱이죠. 그래서 빼기, 자 이렇게 하면 3분의 10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해서 곱하면 괄호 열고 플러스니까 빼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리고 여기는 0이 되네요. 이렇게 하니까. 자, 그게 40인 겁니다. 그럼 이제 3 알파 베타는 여기서 지워지고요. 자, 얘네 둘만 정리해주면 절대값 3분의 10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알파 베타는 40인데, 자 어차피 알파보다 베타가 큰 거고, 그죠? 그리고 알파 베타 모두 양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양수로 나오겠죠. 베타 제곱이 알파 베타보다 크겠죠. 그럼 결국 3분의 10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알파 베타는 40이 되겠고, 자 양변에 곱하기 10분의 3을 합시다.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자 12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식하고 이식 두 개를 연립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알파를 바꿔줍시다. 알파는 3분의 2 베타와 같죠. 자 걔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베타 제곱은 12가 되겠고, 됐죠? 그럼 이제 1에서 3분의 2 빼면 3분의 1 베타 제곱이 12가 돼서 베타 제곱은 36, 그래서 베타는 6이 되겠죠. 자 베타가 6이니까 알파는 자 3분의 2 곱하기 6에서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다 구했어요. 자 결국 A는 알파가 4였으니까 4,12고요. 그 다음에 B는 6이죠. 베타가 6,18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세워놨던 요식, 이 식에다가 각각의 값을 넣어서 이제 m과 n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자. 자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에 4-m 큰 거부터 하죠. 큰 거에서 이제 작은 거 빼야 되니까 아래 있는 거 먼저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뭐 여기다 할 필요는 없네요. 그냥 요식에다 그냥 대입을 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6을 대입을 하니까 2에 6-m 제곱 플러스 n은 18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에 4-m 제곱 플러스 n은 12가 되겠고, 자 이제 양변을 빼주면 2에 6-m 제곱 빼기 2에 4-m 제곱은 6이 되겠죠. 자 우리 얘네 둘을
2에 4-m제곱을 묶어주면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6이 되겠고 얘가 지금 3이니까 약분해서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4-m제곱은 2다. 2의 1승이죠. 따라서 m은 3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위에 두 식 중에 요식에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2의 4-3은 1이죠. 예, 그래서 플러스 n은 12가 되고 따라서 n은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m 플러스 n의 값은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3이 됩니다. 자 이제 22번 볼 텐데 여기를 좀 다 지울게요 그냥. 자 이제 22번으로 갑시다. 마지막 문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는 fx-x-fx ft 플러스 t라고 할 때 자 gx는 0이라고 바로 나왔어요. 자 gx는 0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fx -x-ft 플러스 t는 0이라고 하게 되면 자 fx는 옆으로 이항해서 자 이렇게 되네요. x-t 플러스 ft가 돼요. 그래서 많이 보던 식이죠. 자 이거의 방정 서로 단 실근은 결국 y는 fx하고 y는 이렇게 괄호를 살짝 쳐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y는 fx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그럼 교점은 최소 한 개 이상이죠. 왜냐면 그 위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인 거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HT,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했죠. 그럼 HT는 결국 아무리 못해도 1 이상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식의 의미, 얘네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는 뭡니까? 얘는 어차피 상수잖아. 그럼 밖으로 뺀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가에 대한 내용을.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ht는 어차피 요거 뺀 게 2고 요거 밖으로 빼면 h-1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값이다. 즉 ht에 가까워지는 극한값이잖아요. 극한값이 함수값에다가 2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리미트 t가 1로 갈 때 ht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빼서 h1 플러스 2와 같다. 그러니까 1에서의 극한값도 됐죠? 1에서의 극한값도 함수값에다 2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일단 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커브가 한 번만 되는 이런 곡선이 있거나 아니면 극값을 이렇게 세 개 갖는 이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적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교점은 한 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h-1과 h1이 얘네들의 값은 또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의 값이 최소 1이 그러니까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각각 우리가 직선을 그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하고 1에서 함수값이 1이라는 건 교점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직선하고 곡선의 교점이 하나라는 건 이렇게 접할 때밖에 없죠. 이렇게 접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접해야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이 직선이 기울기가 뭐여야 돼?
1이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대략 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얘도 여기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이, 근데 이 경우는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교점이 이렇게 3개가 나오니까 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않고 교점을 하나만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하나야 되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2개는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몇 개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가 만족되는 게 힘들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아, 그럼 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네. 이렇게 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근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교점이 얘네들은 각각 몇 개가 돼? 2개가 돼버려. 그죠? 그러니까 역시 h-1도 h-1도 2가 되고 교점이 2개니까 여기 하나 둘 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h1도 교점이 2개가 되니까 역시 만족하는 애들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지울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려봐도.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서 h-1과 h1이 모두 2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얘는 하나밖에 안 거지잖아요. 아, 2개인 경우 있죠. 2개인 경우는 있네. 그지? 아까는 하나였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극한값이 뭐여야 돼? 극한값이 그러니까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ht나 또는 리미트 t가 1로 갈 때 ht는 둘 다 2를 더해서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교점이 4개 나와야 되는데 교점 4개 나오는 거 불가능하죠. 이 그래프는 안 돼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면서 교점을 2개를 갖는 지점이 존재하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도 교점 2개, 1일 때도 교점 2개야. 자, 그러면 극한을 조사해 보자고요. 극한은 이제 여기 가까워지는 거잖아. 지금 여기에. 그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때 모든 점들이, 그러니까 그 위에 점인 거야. 이 fx 위에 있는 점을 지날 때야. 가까워질 때 교점이 몇 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개가 되니까 딱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딱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거를 지우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를 만족을 하는, 됐죠? 이 가를 만족하는 그래프는 정리해서 이런 모양이라는 걸 대략 알았어요. 여기에 이런 식의 교점을 갖고 그 접하는 지점이 하나는 뭐 마이너스 1이고 또 하나는 1이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요거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얘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y는 그냥 x 플러스 b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fx에서 x 플러스 b를 뺀 요 식이, 자, 최고 차이 계수는 그냥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k라고 하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결국 fx는 k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죠. 자, 이제 다른 조건으로 합시다. 나 조건으로 할게요. 0에서부터 알파까지 fx의 dx를 하고 0에서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fx의 dx를 했는데 같대. 근데 그걸 만족하는 알파의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랬어. 아, 그러면 이제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을 한 거잖아. 최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 요거일 때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최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리 그래프 봤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요 지점을 벗어나면 이걸 만족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프가 꺾어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1까지는
이렇게 좀 그래프를 좀 더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가는 거죠. 그치? 이렇게 접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이런 함수란 얘기죠.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0이 이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0이. 그죠? 그래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얘네들이 양수인 거죠. 그보다 더 멀리 나가거나 다른 쪽으로 가면 얘가 달라진다는 거죠. 최소가 문제에서 이걸 만족하는 실수 알파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거보다 더 작아지는 거는 허용이 안 된다. 그냥 이 말은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f 마이너스 1은 0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게 함수 fx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우리가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 0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돼서 b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이 정리가 됩니다. fx는 자 식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식을 정리만 좀 해주면 되죠 우리. 그래서 fx는 k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지금 됐죠? 자 이제 다를 봅시다. 다는 뭐냐면 dx분의 d 인테그랄 0부터 x까지니까 여기다 전부 다 이거 미분하면 x 집어넣은 식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는 무슨 뜻입니까? fx 마이너스 kx는 0보다 커 낫다가 되돌아가는 실수 k의 최대값은 f 프라임 루트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fx가 kx보다 커 낫다 뭐 이런 얘기죠. f 프라임 루트 2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는 x가 루트 2일 때 x가 루트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루트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이게 최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최대가. 그리고 fx는 kx보다 커 낫다. 그럼 fx를 여기서 fx는 됐죠? fx는 아직 정확한 모양을 보면 대략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대략 이렇게 되는 모양 중에 어딘가 루트 2가 되는 값이 있겠죠. 이렇게 x가 루트 2인 지점이 있겠죠. 저 그래프 이제 근간해서 보는 겁니다. x가 루트 2일 때 그 지점 됐어요? 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를 만족하는 최대가 된다라고 한 거는 바로 이때 kx에서 그 k가 바로 f 프라임 루트 2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직선이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 있어도 그 식은 만족을 하는 거죠. 얘가 y는 kx라고 하더라도 그럼 항상 fx는 kx보다 모든 실수에서 항상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곡선의 항상 위쪽에 존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접하거나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건데 이걸 만족하는 k는 실수 k의 최대값은 f 프라임 루트 2다 라고 했으니까 얘랑 접할 때가 되겠죠. 자, 이게 사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kx가 왜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느냐? 이건 이제 평행 이동을 한 건 아니에요. 평행 이동은 아니고 원점을 지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됐니? 그 원점을 지나는 얘가 원점이 이쯤 어딘가 있겠죠, 0,0이. 그죠? 그 0,0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y는 kx가 이렇게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접할 때까지 중에서 이 기울기가 가장 클 때는 접할 때겠죠. 이거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넘어가면은 얘가 항상 이 4차 함수가 항상 얘 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딱 되어야지만 성립을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결국 접할 때 그러니까 루트 2에서 접하는 그 접선이 바로 kx일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렇게 되는 거네. 이 y는 kx라는 얘가 접할 때 그 접선은
이렇게 되는 거죠. 접점이 루트 2, f 루트 2이고 그때 기울기는 k는 f 프라임 루트인 거죠. 이렇게. 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kx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분이 좀 필요하죠. 그럼 식을 좀 옆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니면 여기 위에를 좀 지울게요. 이제 식만 구하면 다 되는 거니까. 예,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미분도 해야 되고 값도 대입을 해야죠. 일단 f 루트 2는 그냥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k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인데,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루트 2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전체를 제곱을 해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2 빼기 1이어서 1이죠. 그러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f 루트 2는 간단하게 k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k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접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미분을 좀 해야 돼, 우리. 그러면 f 프라임 x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미분해서 2k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플러스 또 2k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x 1이죠. 예, x는 미분하니까. 그럼 이제 f 프라임 루트 2는 2k 루트 2 플러스 1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또 2k에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에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럼 공통으로 묶어보면 2k하고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로 묶이잖아. 그럼 앞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뒤에는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남겠죠. 그리고 플러스 1이 됩니다. 근데 이거 곱하면 1이니까 2k 하고요. 자, 이거는 2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4 루트 2 k 플러스 1이 기울기가 되네요. 그래서 기울기는 4 루트 2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4 루트 2 k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k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고, 전개해보면 4 루트 2 k 플러스 1에 x, 자 이거 전개해주면 자 마이너스 428k 그쵸?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y는 4 루트 2k 플러스 1에 x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를 빼먹었네요.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루트 2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7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뭐죠? 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따라서 k는 7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네. 따라서 fx는 요 k가 조금 혼란이 있었네요. 여기에 이제 실수 k. 우린 최고차항을 k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오류가 잠깐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k는 여기 kx인데 선생님이 여기 또 최고차항을 k라고 해놓는 바람에 여기 조금 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버렸네요. 아하. 답은 맞아요, 지금. 여기가 0이 되는 게 맞고, k는 7분의 1이 맞는데, 요 실수 k하고 요거하고 조금 혼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프라임을 찍을게요, 그냥. 여기가 프라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됐죠.
예, 여기도 이제 그래서 프라임이고요. 얘가 그렇죠? 루트 2 값이. 그래서 f 프라임 x 같은 경우도 얘가 다 프라임이네요. 프라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것도 예, 여기 프라임이 붙은 값이에요. 요 kx랑은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다 그런 거네요. 지금 보니까. 예, 여기는 다 이제 프라임 붙은 값들이에요. 프라임 붙은 값들. 예. 여기 다 프라임이 붙은 값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얘가 이제 kx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k는 이 k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에서 k에다 7분의 1 넣으니까 k가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겁니다. 요게 k란 뜻인 거지. k 프라임과 k가 같은 게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k 프라임 7분의 맞습니다. 자, 그럼 다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fx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fx는 7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 이제 문제에서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7분의 1 곱하기 6 넣으면 7이니까 7, 7에 49 곱하기 5, 25 플러스 6 더하기 1에서 7 그래서 25에다가 7을 곱하면 7, 5, 35, 7, 2, 14에서 175에다가 7을 이제 더해주니까 결국 최종적인 답은 182가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모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